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의 이야기 바로 어떤 이야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네, 괜찮습니까? 저 씻고 나왔더니 깜짝 놀랐는데 전화가. 근데 씻고 나오셔서 그런지 목소리 또한 굉장히 선명합니다. 오늘은 집에서 나긋나긋하게 또 참여해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렛츠가 일이십니다. 행자예요. 제가 저번 주나 그때 귀신 속이기 얘기를 제가 똘순이한테 살짝 들었다 했었어요. 맞아. 귀신을 속인다. 이 얘기를 어떻게 듣게 된 거냐면, 똘순이를 만났을 때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다 해서 한 4-5군데를 딱 말을 해줬었어요. 그때. 예. 여긴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여기서 뭐 부정 타면 좀 과장 못해서 우리나라 어떤 무덤부터도 해결 못 해준다고. 예.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딱 말을 해줬었어요. 그 중에 한 곳이 오늘 얘기의 배경이에요. 왜 가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이죠. 제가 똘순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을 때, 네. 똘순이가 이제 주말에 이모님네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었대요. 이모님은 일정이 있으셔서 잠깐 딴 데 나가 계셨고, 근데 어떤 부부가 와서 커피를 시키고 자기들끼리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이 근처 맞는데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커피 주문하시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부가 갑돌이 갑순이라고 할게요. 이 부부가 혹시 이 주변에 무당집 유명한 데 없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똘순이는 그때만 해도 역시나 귀신이랑 얽힌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네. 제가 여기다 알바하는 사람이라 잘 모른다. 이 주변에 무당집은 없다. 그러냐 하고 이제 커피를 시켜서 커피를 딱 갖다 주러 가는데, 똘순이가 보기에 이 갑순이가 뭔가 되게 흐릿하게 보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느낌, 사람이 알든 어둡든 그 사람을 볼 때 뭔가 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되게 흐릿하게 보였대요. 얘 뭐지? 산 사람이 왜 이래? 하고 커피를 놓고 딱 돌아서는데, 카운터 쪽에 자기가 모시는 신이 네가 손댈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건들지 마라, 막 이런 느낌. 네가 손댈 게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모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불러라. 그래서 커피를 놓고 카운터로 와서 이모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 두 사람은 이 근처랬는데, 여기 이 근처가 맞는데 왜 없지? 왜 무당집이 없지? 이러고 있더래요.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이 누구한테 들었는지 몰라도 여기를 지금 찾아온 게 맞구나 하고 이제 이모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예. 그랬더니 딱 이모님이 전화 받자마자 가고 있다, 붙잡아 놔라 하고 끊더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근데 이모님 차가 저 앞에서 창문 바깥에서 보일 때쯤에 갑자기 그 갑순이가 여기 없는 것 같다고, 가자고, 이상한 냄새 난다고, 가자고. 그러니까 납돌이가 왜 그러냐고, 좀 더 찾아보자.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여기 있기 싫다고, 가자고 막 이러더래요. 예? 그러면서 점점 화를 내는데, 똘순이가 가서 이모가 이제 붙잡아두라 했으니까, 손님 왜 그러시냐고, 혹시 뭐 불편한 거 있으시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됐다고, 나 나가겠다고, 비키라고. 갑돌이는 좀만 더 찾아보자 이러고 있고, 갑순이는 시끄럽고 가겠다고 진짜 갑자기 무슨 미친 사람처럼 막 화를 내더래요. 커피잔을 집어 던지고 막. 똘순이가 손님 진정하시라고 하면서 어깨를 잡고 꾹 누르는데, 이게 산 사람의 느낌이 아니었대요. 느낌이 되게 이상했대요. 자기가 처음 맞이한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일단 좀 진정하시라고 하고 있는데, 이모님이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소리를 막 빽 지르면서 이모님한테 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모님이 정말 터벅터벅 오더니 갑자기 갑순이 뺨을 빡 하고 치더래요. 그러니까 갑돌이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당신 뭐냐고. 예. 그러니까 갑돌이한테 너 좀 앉아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 갑순이가 뺨을 맞고 무슨 진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서 멍하니 있더래요. 그리고 이제 이모님이 무슨 차를 타와서 똘순이한테 이 차 좀 먹이라고, 예. 차를 막 먹이는데 먹고 막 뱉으려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먹이라고. 갑돌이는 지금 당황스럽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네. 그래서 이모님이 너는 나한테 도와달라고 왔으면 내 말 들으라고 하면서 차를 갑자기 그 갑순이한테 약간 먹이더래요. 그리고 입을 막더래요. 못 뱉게. 그러니까 이제 갑순이가 좀 얌전해지더래요. 그러고 있다가 갑순이가 이제 스르르 잠든 거 몰래, 이제 갑돌이 입장에서 아내가 지금 정체 모를 차를 마시고 잠이 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막 난리칠 법한데, 누구누구한테 연락 받았다고. 나 추천해줬 사람이 누구누구 그 무당 아니냐, 부탁 받아서 다시 온 거라고, 일 있던 곳 제껴두고 왔다. 그러니까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라. 예. 해서 데리고 이모님네 집으로 갔대요. 그래서 그 갑순이는 방 한켠에다 이제 눕혀놓고 그 이모님하고 똘순이가 옆에 있고 갑돌이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똘순이가 얘기를 듣는데 되게 신기한 게 예. 이모님네 집에 이제 이모님의 숙제라고 하는 그 귀신들이 좀 있거든요. 이모님이 죽기 전에는 다 보낼 거라는 숙제들이. 근데 그 귀신들이 사실 보통 귀신은 아니라고 썼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모님네 있으면은 이상한 잡귀들이 못 온다고. 근데 그 귀신들이 한쪽에 다 구석에 숨어 있더래요. 맨 처음에는 자기가 모시는 신이랑 이모님 모시는 신이 있으니까 그런가 싶었는데 그 둘만 갑순이를 눕혀둔 방 앞에 떡하니 앉아있고 다른 귀신들은 다 구석에 도망가 있더래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긴 하다. 왜냐면 이모님네 있을 때는 저 신들이 저 귀신들한테 뭐라 혼낸다거나 하질 않으니까 보통 저렇게까지 도망가 있진 않은데 신기하긴 하다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갑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돌이하고 이제 갑순이하고 아직 결혼식은 제대로 안 했는데 같이 예. 살고 있었대요. 같이 살고 있고 이제 곧 결혼식을 준비할 건데 이 둘이 이제 결혼식을 하기 전에 신혼여행을 해외로 나가더라도 네. 우리 국내 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올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그 특정 지방을 간 거예요. 근데 이 지방에 똘순이가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그 터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도, 무슨 시 하고 무슨 군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주소가. 그 시군 안에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시군 자체는 관광지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광지를 원래 많이 가는데 이 터 쪽으로는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피한대요. 그래도 근처에 뭐 가게고 뭐가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관광하고 돌아다니면서 그쪽 터 근처를 갔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뭐 사진도 찍고 여행도 하고 그러고 올라왔다. 근데 그 다음부터 갑순이가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갑순이가 원래 약간 좀 귀염뽕짝한 이미지의 느낌을 가진 여자였는데 네. 그 여행을 갔다 온 이후부터 뭔가 좀 좋게 말하면 좀 섹시미가 뿜뿜한다고 해야 되나? 되게 도발적인 그런 이미지가 조금씩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지? 하고 맨 처음에 갑돌이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갑순이가 약간 그런 느낌 막 풍기고 있으니까 이제 곧 결혼을 할 거니까 이게 그 이미 결혼한 친구들과 형들에게 들어본 그 의무방어준이 약간 이런 건가? 막 이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둘이 이미 약속한 게 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지금은 이제 작은 약간 방 하나 딸려있는 빌라 방 있죠. 그런 데 있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여기서 살다가 최소한 이제 방 2개 이상 되는 빌라로 뭐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꾸준히 넣고 있는 청약이 돼도 아파트로 간다던가 그러니까 방 2개 이상은 돼야 애기 방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때 애를 갖자 이 얘기가 이제 합의가 돼 있었대요. 근데 그날 갑자기 갑순이가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막 하나의 생명을 만드는 아름다운 분위기가 될 때 갑돌이는 약속한 게 있으니까 이제 콘돔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갑순이가 정색을 하더래요. 그래서 갑돌이가 당황한 거죠. 아니 우리는 약속한 게 있잖아. 우리 애기는 좀 이따 만들기로 했으니까 피임을 해야지. 그러니까 막 정색을 하면서 너무 억지를 하는 느낌이었대요. 너 내가 더러워? 내가 더러워서 그러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뭐 몰고 가더래요. 어이구, 예. 그래서 무슨 소리냐. 약속한 게 있으니까 피임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면 너랑 결혼을 하고 이런 걸 하겠냐면서 막 좀 싸웠대요. 그러고 나서 좀 진정이 됐나 싶을 때 갑자기 또 갑순이가 이제 다시 한번 뭔가 좀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더래요. 예. 그래서 그냥 그런 건가 보다 했는데 자꾸 그 콘돔을 끼지 말라고. 그래서 얘 왜 이러지 자꾸 하는데 갑순이가 나 오늘 안전한 날이다. 피임 없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안전한 날이 결코 아니래요. 대란일이래요. 굉장히 위험한 날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싸웠대요. 그리고 좀 서로 좀 대면 하다가 대란 주기가 끝날 때쯤 다시 귀염뽕짝한 갑순이가 돼 있더래요. 그래서 애가 이제 결혼도 곧 얼마 안 남았고 애도 가질 생각을 하니까 뭔가 좀 업됐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또 이제 약간 좀 싸웠지만 이해하고 대면 한 것도 금방 풀리고 또 잘 지내다가 한 달쯤 또 지나서 또 그 주기가 됐을 때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달째 반복을 했대요. 얘가 지금 너무 들쑥날쑥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느낌이니까 보통 이제 결혼 전에 메리지 블루라고 이제 우울감이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혹시 이런 건가 싶어서 병원도 가보고 왜냐면 그 우울감이 좀 성욕으로 발현된 사람들이 있다고들 하니까 그런 건가 싶어서 병원도 가보고 막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이제 갑순이가 말은 안 했지만 빨리 애를 갖고 싶구나라고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때쯤에 예.
어느 날 그냥 자라고 누워있었는데 갑순이가 자기를 요새 왜 자꾸 안 건드냐, 이제 결혼할 때 되니까 여자로 안 보이는 거냐면서 울면서 화를 내더래요. 예. 그러니까 갑돌이는 그런 거 아니라고. 갑돌이는 지금 당장이라도 널 건들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결혼하기도 전에 애가 갖고 우리가 지금 당장 부유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애기방 꾸미는 게 당신 꿈이라며, 당신 로망이라며. 그러니까 애기방이 있는 애기방을 만들 수 있는 집으로 가면 만들자고 우리 서로 얘기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줬대요. 예. 그러니까 갑순이가 알겠다는 식으로 그러고 그냥 잤대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이었나 그 주기 때 또 그런 거예요. 예. 이제 갑돌이가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죠. 근데 그때는 갑순이가 이제 좀 사용하는 것도 오케이였대요. 그래서 오랜만에 되게 아름다운 시간을 보낸 거죠. 아, 네. 그리고 그 사용했던 콤은 이제 방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갑돌이가 자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깼는데 화장실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더래요. 뭐야? 쟤 뭐 하나 하고 봤는데 갑순이가 그 쓰레기통에서 사용한 콘돔을 꺼내가지고 아, 뭐야? 그러고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모두가 예. 상상하는 그걸 하고 있더래요. 예. 그리고 갑돌이가 이제는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되게 무서웠대요. 예.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근데 갑순이가 갑돌이를 쳐다보는데 눈빛이 약간 진짜 방해하면 너 죽일 거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무서운 표정을 쳐다보길래 너 정신 차리라고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막 화를 냈대요. 근데 이게 화가 나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무서우니까 소리 지르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뭔가 막 집에 혼자 있을 때 막 있는 거 다 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막 화를 내니까 둘이 그때 또 대판 싸우고, 그래서 갑돌이가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었는데 이제 회사에서도 티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제수씨 될 사람이라 뭐라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뭔가 지금 결혼을 빨리 하려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임신격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나한테 뺏어갈 게 뭐 있다고 그런 걸 왜 하냐. 직장 동료들은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네 말대로 너한테 뺏을 것도 없고 너 뭐 쥐뿔도 없고 또 제수씨 될 사람이 하자도 없으면 왜 그렇게까지 차라리 설득을 해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지? 그러니까 지금 갑돌이도 그러니까 나도 미치겠다. 이유를 모르겠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그렇다고 해도 디테일하게 말하진 못하지만 하여튼 에란일 그 주기가 딱 끝나면은 다시 자기가 아는 갑순이가 되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답답해하고 있다가 또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친구들이 너 왜 그래? 지금 뭔 일 있냐? 그러니까 갑순이가 이렇다. 갑순이가 그 배란 주기만 되면 너무 확 바뀐다. 그러니까 친구는 오해한 거예요. 보통 원래 여자분들 중에 심한 사람들은 진짜 확확 바뀐다고 하더라. 기복도 심해지고. 근데 갑돌이 입장에서는 연애한 지 몇 년 됐어요. 심지어 같이 산 지가 1년 반 정도 된 거예요. 예. 근데 최근 몇 달부터 갑자기 이런 거예요. 그전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래도 막 미치겠다 막 이런 얘기가 오는데 친구가 갑자기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거예요. 갑자기 포를 엄청 깔더래요. 그래서 뭐냐, 말을 해라. 아니 이게 진짜로 오해 안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빨리 말을 해라. 아니 이게 재수씨 될 사람이라 네가 오해할 수도 있을까봐 내가 진짜 말하기 어렵다. 일단 말해봐라. 그때 단체로 한번 친구들끼리 놀러 갈 때 재수씨 될 사람이 같이 간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남자 한 4-5명이랑 재수씨 될 사람 여자 1명인 거죠. 네. 갑순이 1명인 거죠. 갑순이를 제외하고 남자 한 4-5명이서 근처에서 펜션을 잡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이제 술도 먹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갑순이가 이제 2층 방을 쓰고 남자들은 단체로 그냥 1층 바닥에서 엎어져서 자고 있었대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잠결에 무슨 소리가 나서 살짝 보니까 갑순이가 갑돌이가 아닌 다른 친구들 귀하고 목덜미 쪽에 냄새를 킁킁 맡으면서 뭔가를 하고 있더래요. 뭐야? 지금 헛볼 보나? 이러고 있는데 한 명 한 명 그러고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 차례가 와서 자기는 자는 척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귀 목덜미 쪽에다가 킁킁 냄새를 맡더니 귀에다 대고 그 영화 곤지암처럼 막 이러고 있더래요. 그리고 무서우니까 하면서 이제 몸을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어깨를 턱 잡고 너 안 자지 이러더래요. 너 안 자지? 안 자는 거 알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안 되겠다 싶어서 되게 깜짝 놀랐죠. 뭐 으악 하면서 깨면서 지금 뭐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깬 거예요. 그러니까 갑순이가 자기가 어두워서 갑돌인 줄 알고 옆에 누워있으려 했는데 잘못 본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근데 이 분위기가 여기서 너 방금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좀 자르긴 했지만 갑순이가 그 친구한테 이제 스킨십을 하려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너 나한테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 라고 말을 하면 되게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갑돌이는 좀 착각하셨구나. 깜짝 놀랐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오해하실 수 있다. 내가 어두워서 갑돌인 줄 알았다고. 죄송하다고. 갑돌이도 얘도 술도 먹고 어두워서 헷갈렸나 보다. 야, 미안하다. 야, 내가 얘 데리고 올라가서 잘게. 이렇게 됐대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돌이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베란 이 시즌에 자기한테 그러는 것도 제가 또 무서운 그 상황도 봤고, 근데 자기 친구들한테도 막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나랑 애를 갖는 게 아니라 정말 임신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막 수소문을 하다가 그 친구가 그래서 진짜 이게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 재수씨 색정기 그런 거 들린 거 아니냐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갑돌이는 화가 나거든. 너 지금 내 와이프 될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니 지금 네 말이 그렇지 않냐. 한번 진짜로 내가 네 와이프를 뭐 비하하려거나 욕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걱정돼서 하는 거니까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용한 무당이 있나 그래갖고 막 사람들한테 막 소개 받아서 그 동네에도 좀 용하다는 무당집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갑순이랑 갑돌이가 그 무당집을 딱 갔는데 무당이 갑순이를 쓱 보더니 색종기가 들렸다고. 그러면서 구판을 해야 된다고. 예. 근데 굿값이 얼마냐 이거. 보통 국룰이죠. 500에서 700 부르는 게. 우리 그 정도 돈이 없다. 그럼 부적이라도 써라 하니까 갑순이가 갑자기 피식 웃는 거 있잖아요. 약간 비웃는 듯한. 예. 그러더니 그냥 가자고. 사기꾼 아니냐고. 무슨 부적이랑 붓으로 뭐 색종기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막 되게 다시 귀염뽕짝한 그 갑순이니까. 그래서 이상한 소리 휘둘리냐고. 나가서 막 싸웠대요. 지금 당신 나를 어떻게 보길래 저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고 부적을 써겠다고 그런 소리 하고 있냐고. 예. 나 기분 나빠서 나 오늘은 엄마 아빠 집에서 잘 거라고. 화 풀리면 연락하겠다고. 내가 진짜 미안하다고. 내가 뭐에 홀린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화 풀리면 연락하라고.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냥 집에서 벽 보고 반성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화 풀리면 연락 달라고. 그래서 갑순이를 장인 장모 될 사람 집에 내려다 주고 자기는 집에 왔대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너무 속이 답답하니까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 하고 냉장고도 이제 맥주를 꺼내왔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그 전화를 받은 그 무당이더래요. 지금 와이프랑 같이 있냐고. 같이 안 있지? 이러더래요. 아까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우리 굿할 돈 없다고. 그게 아니라 지금 할 말이 있으니까 바로 이리로 오라고.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들어오질 못하게 하더래요. 예. 그 방집에. 그래서 왜 불렀냐고. 그러니까 어떤 종이에 연락처랑 주소를 써서 여기로 가라고. 예. 네 와이프 색종기 들린 거 아니라고. 여기로 가라고. 이건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거기서 내가 아는 티를 내면 큰 사단 날 것 같아서 일단 모른 척 그냥 사기꾼인 척 한 거예요. 이 무당이 일부러. 일부러 사기꾼인 척 그냥 뭐 굿 팔라고 그러고 무당 팔라고 했던 게 그것 때문에. 근데 자기가 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진짜 무당으로서 이런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자기가 모시는 분이 와이프한테 뭐가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고 겁먹었었다고. 예. 그러니까 열로 가보라고. 그래서 알겠다. 감사하다. 하고 그날 와이프가 집에 없을 때 바로 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바로 그 무당 쪽으로 가기 전에 전화를 했대요. 지금 누구누구 무당한테 지금 바로 가라는데 바로 가도 되냐. 바로 와라. 근데 올 때 와이프 속옷이나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생리대를 쓰고 나면 버리잖아요. 그 쓰고 난 생리대를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예. 그리고 집에 가서 속옷을 하나 찾고 쓰레기통 뒤졌는데 생리대 하나 있어서 그걸 갖고 그 무당집을 가면서 이게 맞나? 지금 뭔가 내가 홀린 건가? 나 지금 정신 나간 건가? 그러니까. 이게 이 새벽에 뭐 하는 짓이지? 하면서 가고 있었대요. 딱 왔더니 그 무당이 속옷을 쓱 보다가 만지작하고 보다가 생리대를 보더니 좀 역할 수 있는데 냄새를 킁킁 맡더래요. 예. 그러면서 다시 넣더니 이거 뱀이 붙은 것 같은데 이러더래요. 이거 색종기가 아니라 뱀이 붙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뱀? 뱀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예. 이거 뱀이 제대로 붙은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갑돌이한텐 뱀이 되게 좋아하는 기질이 있대요. 네. 그리고 뱀이 되게 싫어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막 조건 같은 걸 써주더래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라고. 이거 기질을 좀 받아야 된다고 네가. 그 뱀이 싫어하는 기질을 네가 좀 얻어오면 뱀이 그게 싫어서 네 집에서 나갈 거라고. 지금 뱀이 노리고 있는 건 네 와이프가 아니라 너라고. 그래서 계속 네 전기 훔쳐먹으려고 한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조건들을 보니까 갑돌이의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막 상황을 설명했대요.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해서 친구들한테 상황 설명을 해서 구판같이 벌리고 그리고 그냥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예. 근데도 와이프가 그러니까 다시 소개 받아서 이모님까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모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예.
네가 이렇게 흘러온 거 보면 분명히 나한테 도우라고 하늘이 명하신 걸 텐데 왠지 나는 돕기가 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지.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지 왜 자꾸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기 있는 그대로 다 말한 거라고. 근데 이모님 입장에선 이 둘이 부부의 연이 없대요. 이모님이 보기에 이 둘은 부부의 연이 이어지는 실이 없더래요. 근데 희한하게 자식 실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보통, 그리고 심지어 그 갑순이 옆 한쪽으로는 부부의 연을 맺을 실이 딴 쪽으로 이어져 있더래요. 아, 이거 보니까 지금 불륜 같은데, 아, 이거 잘못하면 내가 피곤해지겠네 이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순이가 그거를 보고, 아, 지금 이모가 고민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잠깐 자기도 그냥 생각한 척하면 뒤쪽으로 쓱 봤는데, 자기가 모시는 신이 자기를 보면서 자꾸 고개를 절러절러 하더래요. 너는 아직 안 된다고. 너 안 된다고. 그리고 쓱 보니까 이모님이 모시는 신도 이모님을 보면서 한참 고민을 하고 계시더래요. 이거를 도와야 돼 말아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고 있다가 이모님이 그러면은 네가 뭘 했는지 어떤 구슬을 했는지 자기도 정확히 이제 알아야겠으니까 그 무당 연락처랑 주소지 나한테 남겨놓고 가라고.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너 절대 와이프하고 애기 지금 갖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 무당의 연락처랑 주소를 받고 이 두 부부를 보낸 거예요. 절대 애기 낳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모님이 똘순이한테 가자 해서 갔대요. 그 무당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길래 주소지로 갔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나오질 않더래요. 그 무당이 있는 곳이 약간 허름한 구축 아파트라 했었거든요. 예.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사람이 나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아, 지금 이 무당 기도터를 갔나? 근데 전 이게 되게 신기했는데 이 무당집 앞에 쓰면 그 무당의 기운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게 없더래요. 문을 막 두드리는데 옆집에 사람이 전보러 오셨냐고. 예. 그러니까 아, 네, 뭐 여기 유명한 무당 있다 해서 좀 왔다고. 거기 없다고 사람. 네, 어디 갔냐고. 그 무당 죽은 지 좀 됐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무당 거기서 뭐도 잘했다고. 꽤 됐다고. 얼마나 됐냐고. 한 1년 됐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모님이 되게 당황한 거예요. 분명히 갑돌이 갑순이 부부가 왔다 간 지 다음날 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둘은 분명 얼마 전이었던 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또 무당에서 가짜들 말고 정말 찐 무당들끼리는 서로 신딸들도 아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무당의 신어머님을 이모님이 아시는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무당의 가짜는 아니래요. 어떻게 알게 돼서 가자 해서 그 신어머님 인쪽으로 간 거예요. 그 신어머니께서 밭 같은 데도 이제 풀 같은 거 키우고 고추 같은 거 키우고 막 그러고 계신데 딱 갔더니 그 할머니가 고추를 막 말리고 있더래요. 네. 그래서 아, 어르신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웬일이냐고. 여기까지 먼 길을 왔다고. 그래서 막 둘이 되게 사이좋게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 어느 지역의 그 무당 어르신 신딸이냐고. 맞다고. 그 무당 언제 죽었냐고. 그러니까 한 1년 됐을 거라고.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하더니 그 할머니가 눈빛이 싹 바뀌더니 그게 지금 자네한테까지 갔냐고. 그러니까 이모님이 듣고 뭔가 느낌이 쎄한 걸 받으신 거죠. 예. 아무래도 나한테까지 온 것 같다. 근데 신딸이 죽어나갈 정도인데 어르신께서 왜 안 도우셨냐고. 그러니까 어르신이 혀를 끌끌끌 차면서 신딸이 사실 자기한테 한번 찾아왔었다고. 근데 자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렸다고. 이거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짓거리 하면 안 된다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근데도 계속 그 사람이 너무 딱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신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건 그러면 갑돌이랑 갑순이랑 좀 떨어져서 갑순이가 그 뱀이 싫어하는 기질이 강한, 예를 들어서 절 같은데 이런 데서 한동안 있으라고. 얘 떨어져 나갈 때까지. 이거 사람이 끄집어낼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얘가 나가야 된다고. 뭐 그냥 그런 얘기를 해갖고 알겠다. 그러니까 뱀이 싫어하는 기질을 해서 뱀이 나가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너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렸었대요. 맨 처음에. 절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한번 물어보겠다고 절에 갈 수 있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갔대요. 딱 가는데 자기 신딸 등 쪽으로 뱀이 쓱 올라가는 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목을 무는 것도 보이더래요. 예? 그래서 쟤는 곧 죽겠다 싶었대요. 그렇게.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저렇게 달라붙은 거 보니 쟤는 하겠다 맘 먹었고 내가 말린다 한들 안 듣겠구나 싶대요. 그냥. 네. 그래서 그냥 큰 애 없이 넘어가게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었대요. 이모님이 막 듣고 있는데 둘이, 그러니까 똘순이가 보기엔 이 어르신이랑 이모님이 하는 얘기에 온도 차이가 좀 크더래요. 이모님은 그냥 뱀피 취급을 하고 있고
어르신은 되게 큰 걸 상대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래요. 둘이 너무 온도 차이가 큰데? 이러니까 그 어르신께서 똘순이를 쓱 보더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똘순이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했대요. 둘이 지금 말하는 상대가 다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모님도 어르신도 약간 그걸 서로 느꼈던 거예요. 왜냐면 둘 다 서로 능력을 어느 정도인지 대충은 아는데 어르신께서는 얘가 이걸 뱀새끼로 본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모님은 이 어르신께서 그 뱀새끼 이렇게 크게 본다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해보니까 어르신이 봤을 땐 자식운이 없는 애들이었는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이모님은 자식운만 있는 애들만 봤거든요. 뭔가 지금 단단히 꼬여있구나 이거. 그래서 물어봤대요.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나 이거 아무래도 나한테 흘러왔으면 내가 끝까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그 신딸 뭐 했냐고.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귀신을 속이려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모님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래요. 똘순이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대요. 근데 그 어르신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아무리 간사한 사람이라 한들 간사한 뱀을 무슨 수로 속이냐고. 뱀한테 속으면 속았지 뱀을 어떻게 속이냐고. 그러니까 이모님이 한숨을 푹 쉬다가 느낌이 팍 하고 왔대요. 아, 자기가 뱀새라고 본 이유가 자기가 본체를 본 게 아니구나. 본체를 본 게 아니라 허물을 봤구나. 그 느낌이 확 오더래요. 어르신, 제가 어르신 말씀 덕분에 길을 찾은 것 같다. 저 먼저 가보겠다. 어르신께서 그냥 몸 조심하라고. 그거 쉬운 거 아닌 것 같다고. 좀 푹 쉬면서 최선 다 해보겠다. 일단 나도 최소한 나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러고 이제 나갔대요. 같이 따라 나갔대요. 그리고 가면서 뚜리한테 막 전화를 하는데 계속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리고 얘 왜 전화를 안 받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연락이 안 돼서 예. 그냥 기다리고 있었대요. 연락은 안 되니까 얘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니까 자기 신한테 이제 치성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똘순이하고 이모님하고 둘 다 같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각자 신한테. 니들 손 떠난 일이라고. 이제 그만 신경 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모님은 아, 얘가 지금 이미 죽었구나. 혹은 해결이 됐겠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손 떠난 일이 하는구나. 그냥 우리 해결이 됐다고 믿자. 그냥 그러고 지냈대요. 그러고 이제 한참을 잊을만 할 때쯤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지나서 그런 부부가 있었나 싶을 때쯤 어떤 남자애 하나가 왔대요. 근데 이 남자애를 철수라고 할게요. 철수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 철수한테도 그 뱀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것 봐라.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 혹시 갑돌이라고 알아? 안 돼요. 갑돌이랑 무슨 사이냐? 친구다. 제일 절친한 친구다. 그러니까 찾아온 이유가 와이프가 요새 계속 아프다고 그런 이유로 찾아왔었는데 갑돌이 친구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철수란 애가 자식 얘기를 하는데 이모님이 봤을 땐 이 철수란 애가 자식운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진짜 100이면 100 와이프가 불륜을 일으킨 경우래요. 자기 자식인 줄 아는 경우인 거죠. 근데 얘 그 자식은 네 와이프가 낳았냐? 아니다. 아, 그럼 입양이냐? 비슷하다. 뭐냐? 하고 애가 꾸물꾸물하다가 아, 솔직히 말해봐라. 지금 사실 당신 친구 나한테 왔었다. 근데 연락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던 차에 지금 친구란 사람이 나한테 똑 비슷한 이유로 날 찾아왔다. 아, 이거 되게 신경 쓰니까 솔직하게 말해봐라. 갑돌이하고 갑순이 사이하고 사실 애가 있었대요. 이미. 근데 이 세 가족이랑 예. 철수하고 철수 와이프하고 다 같이 제가 아까 돌비님한테 말씀드렸던 그 지역 쪽으로 가족끼리 여행을 간 거예요. 펜션을 잡고. 예.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한잔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애가 막 엄청 우는 소리가 나서 갑돌이 갑순이는 지금 애가 우는데 뭐 하는 거야 하고 그 옆방으로 건너갔더니 애가 혼자 막 울고 있더래요. 뭐 철수하고 철수 와이프 애를 안고 막 우쭈쭈쭈쭈 해주고 있는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나가보니까 차가 없더래요. 예. 지금 뭐 사러 갔나? 전화는 왜 안 받았는데 갑돌이 핸드폰은 전화를 안 받고 갑순이 핸드폰은 여기 방에 있더래요. 그래서 뭐야 하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애가 너무 안 오니까 예. 일단 길 따라 좀 나가봤대요. 애 데리고. 어차피 뭐 사러 갔으면 마트 갔을 거고 마트 가는 길은 여기뿐이니까. 그리고 그 마트 가는 길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랑 막 이런 게 서 있더래요. 뭐지? 사고 났나 했는데 제가 돌빈한테 말씀드린 그 지역에 공터가 있어요. 공터에서 그 두 부부가 번개탄을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하고 철수 와이프는 지금 일단 이걸 생각했는데 가장 걱정된 게 이 둘은 애를 너무 원하는데 임신이 너무 안 되고 막 시험관도 몇 번 실패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친구의 애기가 생긴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 둘이 애를 놓고 간 건 저 애를 우리한테 맡기려던 거 아니었겠냐. 우리 어차피 애기 갖고 싶어 했고 얘 깐난쟁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또 애가 안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높고 사실 현실적으로
실제로 입양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었대요. 네. 그럼 우리가 얘를 입양하자. 얘가 이제 우리 새끼다 생각하고 키우자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모님이 듣고 있다가 결국 애를 낳지 말라 했었는데 안 낳겠다고 하더니 애가 이미 있었네. 예. 근데 지금 뭔가 띠가 안 맞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러면은 갑순이하고 갑돌이하고 연애한 지 얼마나 됐냐고. 걔네들은 연애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갑돌이랑 철수가 말한 거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갑돌이한테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아니라고. 우리가 갑순이를 안 지 오래된 건 맞는데 둘은 연애한 지 얼마 안 되고서 바로 결혼했다고. 그러면서 근데 누가 있긴 있었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갑순이가 예전에 남자친구가 있긴 있었다고. 뭐였지? 막 이러는 거예요. 이모님이 순간 느낌이 쎄하게 온 거예요. 이 새끼들 이거 사람들한테 막 다 수소문하고 다른 무당들 불러다가 막 확인하고 뭐하고 해보니까 갑순이의 전 남친이라는 기억 안 난다는 김머식의 사진을 입수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철수의 와이프는 그 사람을 기억하더래요. 철수의 와이프는 그 사람을 기억해서 그 사진을 받고 어르신을 찾아간 거예요. 어르신이 본 사람이 이 사람이냐고. 맞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종합해보니까 이 전 남자친구를 A라고 할게요. 갑돌이가 말한 모든 스토리는 A하고 갑순이의 일이에요. 근데 A가 뱀을 속이려 한 거죠. 예. 그래서 갑돌이하고 철수를 부른 거예요. 갑돌이하고 철수를 불러서 우리 집이 며칠 전에 제사 지내서 반찬들이 좀 많다. 밥 먹자 하고 그 제사 음식에 자기 피를 섞어서 먹인 거예요. 애들한테. 예. 그리고 상처를 냈다 했나? 술 먹고 잠들었을 때 바늘로 콕 찔러서 피를 빨았다 했나? 하여튼 그래서 걔네 피도 A가 받았대요. 그러니까 A는 얘네가 재물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뱀이 싫어하는 기질을 얘네가 갖고 있으니 내가 좀 얻어서 얘네한테는 모르게만 하면 아무 피해 없다고 하니 모두가 평화로워질 수 있다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무당이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귀신을 속일 때 재물을 바치는 거라고. 이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죄책감 없이 그 피를 섞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A의 존재를 갑돌이하고 철수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 여기서 의문은 생겼어요. 왜 기억을 못하지? 일단 의문은 생겼지만 얘기는 끝까지 듣고 싶으니까. 그래서 계속 듣고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모님이 이제 조각을 다 맞춘 거예요. 이 뱀새끼가 A를 노리고 갑순이한테 붙었다가 A가 자기를 기만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역으로 죽였구나. 그리고 갑돌이랑 바로 결혼을 해서 갑돌이도 이제 A의 기지를 받았으니까 오히려 해서 얘네 둘 사이로 아기가 나온 게 지금 본체가 그 아기겠네. 그 아기를 지금 데리고 와야 되는데 철수한테 네 애가 문제가 있다. 네 애가 이 모든 일의 원흉이다. 악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철수한테 둘러둘러 말했대요. A하고 갑순이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좀 했다. 그래서 애가 지금 부정을 탔다. 너 네 애 지키고 싶으면 애 그 부정 묻은 거 털어내야 되니까 네 와이프하고 애하고 알력을 막 보더니 이날 이 장소로 오라고. 제가 아까 돌빈이한테 말씀드린 그 장소였대요. 예. 그 장소로 오라고. 이날이요? 그러니까 이날 나도 대접 받으니까 이모님이 주변 쉽게 말해서 만신분들이죠. 막 전화를 돌리더래요. 되게 유명한 되게 큰 절에 되게 귀신 잘 하시는 스님한테도 막 전화하고 자기 주변에 막 만신분들한테도 막 전화를 돌렸대요. 예. 그래서 5분인가가 그날 된다고 해서 그 장소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네. 굿반 치르기로 한 날. 그래서 이제 무당이 6명이 모인 거죠. 똘순이를 제외하고. 근데 그 중에 몇 분은 똘순이가 봤었대요, 옛날에. 그래서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던 분들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혼자 중얼중얼 탁 그러고 있더래요. 분위기가 뭔가 되게 좀 비장한 느낌이었대요. 그리고 이모님이 막 다 무복이라 그러나요? 흰색 소복 같은 거, 꽃갈모자 같은 거 쓰고 그런 것까지 다 차려입고 막 사람 다 불러놓고 똘순이 옆에서 서 있는데 나도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옆에서 신은 절대로 넘기지 말라고 이러고만 있더래요. 그냥 보고만 있는데 올 시간이 됐는데 얘 가족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오나 전화도 안 받고 왜 이렇게 안 오나 하는데 갑자기 정말 빵 소리가 나더래요. 그 순간 빵 소리 나자마자 거기 있던 무당들이 다 하고 급하게 각자 차로 가더래요. 그래서 차 타고 따라오라고 똘순이도 쭉 갔더니 거기 사고가 나 있는 거예요. 철순의 가족이 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신고하고 해서 사람 부르는데 철수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거기 있는 무당들이 다 철수 와이프를 보더니 쟤는 살겠다 이러시고 그냥 가시더래요 다. 그러면서 이모님도 쟤는 살 거 맞고 주변을 막 보는데 이거 도망간 것 같다고. 똘순이가 뭐가? 그러니까 본체가 도망간 것 같다고. 지금 애기가 없다고.
그래서 온 경찰이랑 구급대 이 가족 애기 있다고, 애기 찾아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찾고 뭐 연락 드릴게요 하고 이모님이 연락처 주고 어느 병원까지 다 확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 파토가 났잖아요. 네. 그리고 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한 2주, 3주 지나서 병원 쪽에서 연락이 왔대요. 네. 그 와이프가 깼다고 병원으로 막 갔대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네 병원비 내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누구신데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있다가 사실은 네 남편이 나를 찾아왔었다고. 그래서 얘기를 쭉 해줬대요. 다 하진 않고 좀 둘러둘러서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말을 해보라고. 그 철수의 와이프가 딴 거 모르고 우리 애는요 이러니까 그 애가 없다고. 신고를 했는데도 애를 지금 못 찾은 것 같다고. 막 펑펑 울더래요. 이모님이 듣고 있다가 진짜 이게 좀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 애는 네 애 아니라고. 네.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애는 아니어도 내가 가슴을 낳겠다고 맘 먹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애는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사람의 애가 아니라고, 너가 있었던 애 다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차 타고 막 가고 있는데 그때 이모님이 철수한테 부적을 몇 장 줬다 했었어요. 그래서 포대기에 이 부적을 넣고 애를 꽉 싸매서 오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오고 있는데 그 애를 뒤에 이제 태우고 보조석에 철수 와이프가 타고 운전을 철수가 하는데, 예. 철수가 갑자기 숨을 되게 헐떡이더래요. 철수 와이프가 철수를 보니까 왜 그래 오빠 하면서 딱 봤는데 뭔가 철수가 아닌 느낌이 나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 어디 아파? 왜 그래? 그러니까 식은땀을 막 흘리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니까 왜 그래? 왜 그러는데? 하니까 다 죽일 거라고. 인간 새끼 다 죽일 거라고. 혼자 중얼거리고 이 말을 하고 있더래요. 인간들 다 멸종시킬 거라고. 다 죽일 거라고. 그래서 막 그러는데 혼자 중얼거렸으니까 오빠 왜 그러냐고, 정신 차려보라고.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때리면서 차 세우라고. 예. 차를 잠깐 세웠대요. 벨트를 풀고 딱 내려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애 태우고 운전을 왜 이렇게 험하게 하냐면서 막 뭐라 했더니 그 철수가 내려갖고 애를 막 보고 죽일 듯이 째려보니까 철수 와이퍼가 당황해서 애를 안은 거예요. 애를 안고 있으니까 철수가 갑자기 숨을 갑자기 확 내쉬는 거 있죠. 네. 이러면서 내쉬더니 나 지금 뭐 했냐고, 나 지금 무섭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 무당이 빨리 오라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빨리 가자, 지금 뭔가 잘못될 것 같다, 더 있으면 더 늦으면 일 커질 것 같으니까 빨리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철수 와이프도 이게 지금 맞는 상황인가 싶으면서도 남편이 저러고 있으니까 알겠다, 그럼 빨리 가자, 대신 이번엔 조심히 운전을 해라. 알겠어 애는 자기가 안고 있어라. 그러니까 알겠어 하고 딱 타는데 또 운전을 막 하는데 뭔가 느낌이 되게 쎄한데 철수는 멀쩡해 보이더래요. 뭔가 되게 멀쩡한데 뭐지? 이 되게 이 쎄한 느낌이, 늪이나 이런 데 보면 물 썩은 내 나는 거 있죠. 네. 그 물 썩은 내가 차에서 막 나더래요. 그래서 뭐지, 어디서 나는 냄새야 하고 딱 보는데 자기가 안고 있는 그 애기가 포대기에 있는 부적 중에 4-5장 붙여놓은 것 중에 2장 정도를 양손에 꽉 잡고 있더래요. 애가 어떻게 용케 찾았는지 애기들 그 손가락마저도 꽉 잡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부적들을 꼬깃꼬깃 꽉 붙잡고 꾸기고 있더래요. 그래서 얘가 또 이제 잼잼 하나 보다 하고 이렇게 우르르 깍꿍 하는데 애가 웃는데, 네. 보통 애기들이 웃으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래야 되는데 맞죠. 무서웠대요. 예. 분명히 평범하게 웃는 것 같은데 느낌이 자기를 되게 비웃는 느낌이더래요. 그리고 사실 평범하게 애기들이 뭘 쥐고 그냥 꽉 잡고 있는 건데 뭔가 애가 자기를 비웃으면서 이 부적을 꾸기고 있다는 느낌이 순간 확 들었대요. 오빠 이상하지 않아 하고 보니까 철수가 이미 눈을 감은 채로 그냥 엑셀막 풀악셀을 밟고 있더래.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있는 나무였나 뭘 한번 되게 세게 들이받고 차가 막 빙글빙글 돌면서 했고 그 자리에서 철수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철수 와이프가 의식이 없는 동안 꿈을 꿨는데 자기가 철수의 자리에 있었대요. 자기가 철수의 자리에서 운전하고 있는 거였대요. 근데 옆에서 뱀 소리가 나더래요. 그 썩은 내가 나면서 옆을 보니까 자기 애기가 눈이 그 뱀 눈처럼 세로로 찢어진 눈 있잖아요. 예. 그 눈을 하고 철수의 와이프를 물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그 애를 먼저 떨어낸다 하다가 나무를 받았다는 거예요. 와이프가 기억한 거랑 꿈에서 본 거랑 좀 다른 거예요, 느낌이. 네. 그러고서 알겠다. 아무래도 그때 그 무당들이 그 와이프를 보고 쟤는 살겠다 했던 게 사고 났을 때 와이프 주변에 와이프 조상분 중에 되게 공덕이 큰 분이 있는 것 같다고. 못 오게 막고 있다고. 그래서 삽박한 게 못 오게 막고 있다고. 쟤는 살겠다고 하고 그래도 간 거였대요.
그리고 이모님 손을 꽉 잡으면서 너 자식 운 있다. 귀한 자식 운이 있으니까 다시 시작하라고. 절대 너 자식 운 없지 않으니까 말을 해줬대요. 원래 이런 거 말 안 해주는데 요런 기운이 있는 사람은 너랑 자식 운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기운 사람 만나면 꼭 행복하게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왔대요. 예. 문제는 그 아기가 없어졌잖아요. 아기를 누가 주웠으면 신고를 했을 거고 시체도 발견이 돼야 되는데 시체도 발견이 안 되고 신고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물어봤죠. 야, 그럼 그 애는 뭐야? 했더니 똘순이도 자기도 정확히 모르지. 나도 못 봤다고. 네. 지금 이모도 나도 그 아기를 못 봤다고. 아기가 본체인지 뭔지 못 봤다고 우리도. 근데 제가 그때 그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때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귀신 속이기. 예. 내가 그때 똘순이가 말해준 게 이 귀신을 속이려고 하는 게 사람을 제물로 맞추는데 귀신을 잘 속이면 제물만 죽고 끝인데 귀신 잘못 속이면 부정 탄다고. 아, 그 부정이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였어요. 저번에 얘기했던.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터는 뭔데 막 그러냐 했더니 그 터의 주인이 터주신이나 산신이 아니라고. 그 터의 주인이 뱀이다. 뱀이 터주가 되면 제 머릿속에서의 뱀은 12지간에도 껴있는 약간 영물 같은 느낌이라 오. 그러면 그게 나쁜 거야? 했더니 똘순이가 조용히 뱀은 뱀인데 하늘을 부정하고 인간을 원망하는 용이 되기 직전 인간한테 배신당해서 모든 걸 잃어버린 뱀이 있다고. 그게 뭔데? 이무기라고. 그 터 주인이 이무기라고. 이무기가 거기 터주신이고 뭐고 다 잡아먹었다고. 그래서 거기는 가면은 이무기 때문이 아니라 이무기를 보고 오는 온갖 악귀들한테 다 씌인다고. 그러니까 이모님하고 똘순이의 추측은 탈출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터가 안 좋은 터가 아니라 똘순이 말로는 아주 먼 옛날에 예. 그 하늘을 부정하는 그 뱀새끼를 감옥처럼 가둬둔 곳이 있더래요. 예. 제가 그 지역의 형태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그거를 눌러둔 감옥 같은 거래요. 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얘가 얌전히 갇혀 있어야 되는데 지 나름대로 힘을 계속 키워서 터주신도 잡아먹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 터가 완전히 베렸다고. 완전히 베린 터가 됐다고. 근데 이모님이랑 이제 똘순이는 이 터에도 애가 탈출한 것 같다. 아. 그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야. 그 탈출하는 과정에서 남겨둔 찌꺼기들만으로 이미 그 터는 완전 위험한 터라고. 가면 안 되는 거라고. 네. 라는 말을 했었죠. 그래서 그 무서운 애가 거야, 어디 있는지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애가 예. 누군가의 손에 입양이 돼서 크고 있으면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전 그게 무섭더라고. 존재하는 아이는 맞죠? 존재하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사진으로는 봤대요. 실물을 네. 못 봤지. 근데 이모님이랑 똘순이가 되게 말하기 싫어하는 얘기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도우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엔 뭐 그 사람이 시킨 대로 안 해서건 본인이 타이밍을 놓쳐서건 죽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좀 약간 꺼려해요. 아, 예. 약간 죄책감 같은 거래요. 네네. 자기가 좀 더 나서서 했으면 뭐 아, 이런 죄책감 때문에 말하는데 그때 이제 온 가족이 몰살당했던 이 사건이 원래 말하기 싫어하는 사건이었는데 네. 절대 가지 말라는 몇몇 곳을 말해주면서 그 중에 한 곳의 이야기였어요. 자. 또 그러면 나머지 그 몇몇 곳의 이야기도 있는 건가요? 한 곳은 더 있는데 나머지는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아, 저번에도 이제 귀신 속이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고 와주셨고, 그때는 존재감이 사라지는 그런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네. 완전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하네요. 확실히. 그래서 좀 이 얘기만 들었을 때 네. 원래는 그냥 저한테는 사실 이무기 얘기였어요. 그냥 무서운 네네. 완전 터가 완전히 베린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 속했던 게 그 귀신 속이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시간이 한참 지나서 친구가 비슷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한테 제사상에 피를 오. 섞어서 어쩌다면서 그때 그게 생각나가지고 네. 이거 똘순이한테 비슷한 거 들은 적이 있어 라고 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시점은 원래 이야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였으면 이게 먼저 나오고 그게 그 후에 들은 거네. 그쵸. 이게 먼저 듣고 아.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얼마 전에 친구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세계 여행자님이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무속 지식도 어느 정도는 좀 받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시드르무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받침이 좀 되어 있어요. 저희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근데 저는 사실 무속에 대한 그게 거의 없어요. 그냥 똘순이한테 들은 거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그 소름 끼치는 포인트는
그런 무속이나 아니면 무당분들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으면 더 크게 작용을 하죠. 그쵸, 그쵸. 저는 사실 되게 궁금한 거는 네. 그 터에서 뭔 짓을 했길래 붙었을까가 저는 그거예요, 사실. 그쵸. 왜냐면 그 얘기가 우리 안 그냥 나왔어. 여행 갔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뭐 거기서 뭔가 헛짓거리를 했으면 네. 그래, 안타깝지만 귀신 싫으면 하는데 만약에 그냥 평범하게 사진 찍고 놀았어. 하필이면 그 터에서. 네.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붙었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난 그게 억울하지. 더 무섭다. 네. 조심해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재수 못 붙은 거죠. 오늘 이야기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뭔가 뭐 시원하게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애기는 또 어디로 갔을까? 그것도 궁금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궁금증으로 남는 그런 또 열린 결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결국에는 귀신 속이기를 잘못했을 때 이런 큰 부정을 또 탈 수도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들었었어요. 똘순이가 이제 그 말해준 장소들 특징을 보면 네. 사당 같은 거 혹은 사당의 흔적 같은 건 남아있대요. 이게 돌로 돼 있든 나무로 돼 있든. 흔적은 있다. 그런 데는 조심해라. 흔적 같은 건 지금도 있긴 있대요. 근데 여기에 이게 있었지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흔적으로 보이는데 그걸 모르면 이게 흔적처럼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엔 그 부부가 거기가 돌로 돼 있었대요. 뱀색 누르는 그게 돌로 돼 있었는데 이게 아는 사람은 이게 그걸 누르는 그거다라고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잠깐 쉬어가는 곳인가? 앉아서 쉬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여지는 조금 있긴 하네요,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때 똘순이 했던 게 웬만한 산이나 네. 어디 바다건 산이건 뭐 섬이건 어디건 뭔가 찜찜해 보인다? 그리고 또 사당 느낌이 약간이라도 있다? 그냥 근처에 가지 말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도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또 레전드 이야기 들고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시간 날 때 언제든지 이세계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의 매력이 뭐냐면요. 다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고 각자만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시들무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세계 여행자님의 이야기를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이 꽤나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들으셔야 되는 또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돌비 이세계 여행자 검색하시면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쭉 나올 겁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동꼬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오늘 또 벌써 한 주가 지난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예, 시참을 한 이유로 네. 나이를 빨리 먹는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난 건데 아무튼 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좀 특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주전공이 아니라 약간 부전공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18년도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몇 년 전 같은데 벌써 시간이 꽤나 지났더라고요. 7년 이제, 전이죠. 예. 예. 18년도 이게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 3단계에서 4단계는 올라간 한 해로 모두들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돌비님이 방송을 시작하신 그 해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당시에 40대 초반에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똘비 같은 경우에는 뭐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요. 아기가 초등학교 3학년을 다니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똘비가 일평생을 살면서 이직을 참 많이 했어요. 왜 그랬냐? 한 회사에 오래 붙어있질 못한 거예요. 예. 왜 더더군다나 못 붙어 있었냐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야근 같은 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생기면 야근도 하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하고 야근의 개념이 좀 달랐어요. 뭐 수당을 더 챙겨준다던가 노동법을 한다던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특히 네. 지방도시.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거를 못 견뎌라 하는 사람이에요. 똘비라는 사람이. 그래서 너무 힘들었대요. 회사 일이. 그래가지고 나 못 다니겠다. 진짜 얘가 참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못 다니겠다. 다른 직업을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직업을 팍 서칭을 하고 있는데 한 회사가 눈에 너무 들어온 거예요. 어떤 회사가 들어왔냐면은 지금 말로 따지면 워라밸. 그 당시에는 뭐 크게 그런 단어를 안 썼던 것 같은데 퇴근 시간은 무조건 칼이다. 우리 회사는. 오. 출근 시간은 가끔 늦어도 됨. 대표의 권한으로. 하지만 퇴근 시간만큼은 지켜드림. 이 멘트 한마디 이끌려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면접을 봤대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래서 그쪽 회사에 합격을 하고 다니던 회사를 때리치고 이제 그 회사를 쭉 다니고 있던 와중이 지금 2018년도인 거예요. 회사를 그래도 몇 년간 쭉 다니면서 나름 그 회사 안에서 입지가 탄탄하게 굳었답니다. 똘비가. 왜 그랬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나이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적응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직원 수가 여직원 한 분 포함해서 대표님 포함해서 5명밖에 안 되는 회사였어요. 규모가 되게 좀 작았대요. 하지만 뭐 급여 조건은 일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아주 조금 작았을 뿐이고 대표님 마인드가 너무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똘비 스스로도 일을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수출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똘비가 직장을 많이 옮겨 다녔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저기 먼 스탄이었는데 스탄자로 끝나는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 통해가지고 이쪽 회사 물건도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판매처도 확보를 하고 그러니까 수출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작은 회사에서. 규모는 작지만. 대표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워했죠. 그런데 수출을 하면은 뭔가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되게 많대요. 이게 수출은. 그래가지고 갚아야 되는 정책자금, 안 갚아도 되는 정책자금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게 똘비가 되게 열심히 일을 해줬대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회사가 나름 자금적으로도 여유로워졌고 매달 돌아가는 캐파도 상당히 커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똘비 한 사람 덕분에. 대표님이 이거 완전 복덩이잖아요. 똘비라는 사람이. 대표 마인드가 진짜로 좋았다고 저도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너 덕분에 회사가 커졌으니까 우리 회사도 너한테 그만큼 해줘야 된다. 급여가 처음 입사했을 때보다 거의 근 2.5배가량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똘비를. 그래서 엄청나게 만족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똘비가 수출처를 뚫었어요. 생각지도 않고 있던 거를. 그런데 똘비도 그 계산은 못했어요. 해외는 우리나라랑 시차가 있지. 시차가 대략 한 4시간가량이 났대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4시간이 느렸대요. 퇴근을 우리는 보통 6시에 하죠. 그런데 이쪽 나라도 6시에 퇴근을 한다고 하면 한국은 10시인 거예요. 밤 10시. 이거 미치겠더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은 내가 벌인 일이니까 조금 자진해서 야근을 좀 했답니다. 똘비가. 그런데 이게 나도 퇴근하고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쪽 업체랑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자기가 퇴근을 안 하고 있을 테니까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게 있으면은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몰아서 대화를 좀 하자. 이렇게 해갖고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야근을 좀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똘비가 6시면은 집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근데 내가 벌인 일이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대표님한테 건의를 했답니다. 나도 매주 이렇게 10시까지 있는 게 솔직히 힘들다. 대표님 단기로 일할 사람을 좀 채용을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대표님이 생각을 딱 해보더니 그래 네가 그렇다면은 내가 네 뜻에 따라주마. 그래가지고 대표님이 구인 공고를 내고 20대 중반의 어떤 여성분을 채용을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저녁 6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밤 10시까지 알바죠, 알바. 그렇게 일을 해주고 이렇게 쭉 돌아갔답니다. 회사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돌아가다가 대표님이 전 직원을 소집을 하더래요. 하루는. 갔대요, 회의실. 사실 회의실이라고 보기도 힘들었던 게 회사가 5명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사무실이라고 조금 말하기 민망한 그런 분위기였대요. 건물 자체가. 이게 있는 사무실 그 생김새가.
이제 좀 자본도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장님이 내가 그동안 가슴에 한이 하나 맺힌 게 있었다. 직원들한테 다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워낙 없는 형편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 모양새가 이렇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사세를 확장을 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외부에서 손님 오면은 다들 쪽팔렸죠? 그러면서 사무실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사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디로요? 그러니까는 뭐 돌비로로 간대요. 돌비로드로. 네. 돌비지구요? 돌비지구면은 이쪽 동네에서는 제일 번화가인데?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좋은 자리가 나가지고 나 거기로 이사하기로 오늘 최종 사인을 했다. 임대차 계약서에. 사장님 진짜 대단하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 그 돌비지구가 최고의 뭐라고 해야 될까? 번화한 그런 도시예요. 거기야. 딱 그쪽이 라인이. 야, 그쪽으로 가면은 진짜로 회식도 어디 먼데 갈 필요도 없다. 그냥 사무실 바깥으로 나오면은 그냥 회식하면 되고 너무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표님이 알아본 곳으로 다 같이 바리바리 싸들고 이사를 했대요. 야, 진짜로 본인도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걸치고 놀 때 그쪽 나가서 놀았는데 놀 수 있는 건 거기에 다 갖춰져 있어요. 진짜 음식점도 엄청 많고 사무실도 상당히 깨끗했대요.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막 넓었던 건 아니지만 딱 필요한 만큼의 공간이었고 본인이 들어간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이었대요. 5층짜리 건물에 5층이 사무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5층에는 본인 사무실 외에도 몇몇 개 사무실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는 뭐 좀 망한 사무실도 있고 사람이 뭐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거의 안 쓰는 사무실도 있고 거의 독점해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5층을. 그렇게 딱 출근해가지고 막 짐 풀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느꼈대요. 회사 생활에. 점심 먹으러 갈 때, 그 다음에 저녁에 퇴근해서 친구들 만날 때도 너무 편했고 거기서 한 6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 여직원분이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한데 직장을 조금 하나 잡게 됐다. 취업을 하게 됐다. 알바를 더 이상 못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어디까지나 이제 그 젊은 여직원분은 알바였으니까 그 똘비가 그러냐고 사장님한테 이거 말씀드렸냐고 그러니까는 사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내가 더 많이 챙겨줬었는데 미안하다 하면서 그 여직원을 내보내고 이 여직원의 소개로 어떠한 남직원이 또 한 명 들어왔대요. 알바가. 이 남직원 같은 경우에는 20대 후반이었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었대요. 화요일하고 목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면 되시고요 하면서 다 알려줬대요. 업무를. 제법 일을 잘 따라왔고 애가 싹싹했고 예의 발랐고 참 괜찮았대요. 알바하는 그 친구가. 그렇게 그 친구가 한 2달 정도 일했을까? 화요일날 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오면은 인수인계 해주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안 오더래요. 똘비가 왜 안 오지? 하고 6시 한 15분쯤 전화를 했대요. 그때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6시 반쯤 다시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고 오지도 않고 그래서 똘비가 10시까지 일을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바로 전화를 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 이후로 전화를 그냥 안 받더래요. 다. 사장님이 전화해도 안 받고 본인이 전화해도 안 받고 여직원분이 전화해도 안 받고 안 받더래요. 그 전화를. 다 쌩까버리더래요. 그래서 참 요즘 친구들 각박하다고 그러더니 정말 각박하네 이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떡해요. 당장 사람은 뭐 사람이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일주일에 이틀 6시부터 10시까지만 일할 포지션 그것도 엑셀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영어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는 사람 뽑기에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대요. 그게. 네. 그러니까 똘비가 해야죠. 사람 구할 때까지는. 그래가지고 일을 했답니다. 금요일날 야근하고 또 돌아오는 화요일날 야근하고 이렇게 한 2-3번 정도 일을 했을 때 금요일이었대요. 불금인데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오늘은 만날 친구도 없고 야근하고 여기서 뭐 그냥 조금 놀다가 집에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 사무실에서 10시까지 일을 보고 컴퓨터로 뭐 이것저것 서핑도 하고 뭐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놀다가 가려고 하는데 아까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 쿵짝쿵짝 거리는 소리를 들었대요. 똘비가. 그런데 이게 이상하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돌비지구는 최고의 번화가예요. 온갖 술집부터 시작해서 6시가 넘어가면은 아주 시끄러워지는 동네예요. 여기가. 오늘은 어떤 가게인지 몰라도 참 유독 노래를 크게 틀어놨네 이 생각을 하면서 거의 11시 반이 좀 넘었을 때 가방을 챙겨가지고 엘리베이터로 갔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면은 그 공동 현관 같은 게 있었대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는 그 공간, 기다리는 공간을 딱 나갔는데 진한 향수 냄새가 확 나더래요. 이게 우리가 냄새를 맡아보면 뭐 냄새의 성별이 있진 않습니다만 여성 향수인지 남성 향수인지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우리가 알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여성 향수다라고 느꼈대요. 냄새가 엄청 진했대요. 아니 여기 5층에 누가 올라갔지? 어차피 올라와봤자 여기 공동현관 이쪽은 비밀번호 잠겨있어갖고 못 들어올 건데 누구냐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버튼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와가지고 지하 1층 딱 눌렀대요. 지하 1층이 지하주차장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쭉 내려가다가 3층에서 문이 딱 열렸대요. 그냥 본인은 누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내려가려고 누른 거겠죠. 3층 문이 쫙 열리는데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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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 소리가 엘리베이터 문 열리니까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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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 왜 그 나이트클럽 문 닫았다 열면 나는 그 느낌 있잖아요. 딱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더래요. 봤더니 3층에 클럽이 있었네 라고 그때 알았대요. 평상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녔는데 뭐지? 누가 내려가려고 누른 거지? 하고 앞을 보는데 검정색 그 딱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은 머리가 긴 생머리에 우리 왜 옛날에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면은 옛날에 왁스라는 가수의 네. 뮤직비디오 하지원 배우님께서 막 춤추는 그런 그 느낌. 머리에 막 땀에 절은 물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 느낌이었대요. 한참 춤을 추다가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구나. 그렇구나 하는데 그분하고 눈이 마주쳤대요. 정말 이뻤대요. 여성분이. 근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불과 몇 초 안 되죠. 근데 향수 냄새가 확 들어오더래요. 아까 5층에서 맡았던 향수 냄새인데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5층에 올라오셨었나? 그러면 닫힌 버튼을 이렇게 누르는데 그분이 손을 이렇게 흔들더래요. 안녕 하듯이. 술을 좀 드셨나 보네.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닫힌 버튼을 또 빡 누르는데 문이 바로 안 닫히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엘리베이터 뒤를 막 쳐다봤대요. 오빠? 날 부르는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는 약간 목소리가 술이 조금 취하셨더래요. 일로 와요. 같이 놀아요.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답니다. 여기 클럽도 있고 그래서 아까 뭐 5층 올라오셨어요? 물어봤대요. 그러니까는 아니요 들어가서 놀아요. 막 그러더래요. 근데 저는 퇴근하려고 저 5층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빠 하면서 클럽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그 이쁜 여성분이. 근데 궁금해가지고 그냥 클럽도 들어가 봤답니다. 들어가니까 우리 정확하게 클럽은 아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술집이에요 여기는. 근데 자그만하게 스테이지 만들어 놨고 여기서 사람들이 춤도 출 수 있게 해놨고 막 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춤도 출 수 있고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의 그런 클럽 같은 느낌의 술집이었대요. 사람들이 막 놀고 있더래요. 젊은 친구들 거기서 춤 추고 있고 막 웨이터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여기가 저녁이 되면 이렇게 노는구나. 오늘 불금이어서 그렇구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여성분이 이쪽에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한쪽 테이블에 앉았대요. 여성분이 먼저 맥주를 따라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받아 먹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찝찝한 느낌이 들었대요. 혹시 나보고 술값 내라고 하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맥주 홀짝홀짝 마시면서 주변을 보는데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대요. 뭔가 덤탱이 씌우고 거기서 그 여성분하고 막 농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정말 재밌게 놀았대요. 정말 재밌게 놀고 여성분이 이제 가라고 빠빠이 해주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안녕하고 클럽에서 나왔답니다. 그때 시간이 한 새벽 2시 정도에 나왔대요. 본인이 거기서 공짜로 술도 먹고 춤도 추고 너무 재밌게 놀았대요. 그렇게 와가지고 그냥 집에 가 자고 다시 회사 생활하고 화요일 날이 또 야근하는 날이잖아요. 화요일 날 또 야근을 이렇게 하는데 쿵쾅 쿵쾅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오늘도 클럽 장사 하나 보구나. 화요일은 손님이 별로 없을 것인데 하면서 막 일을 하고 그냥 다시 지하 1층을 누르고 내려갔대요. 엘리베이터 타고. 그런데 3층에서 또 문이 열리더랍니다. 이번에는 뭐 사람이 몇 명 타더래요. 엘리베이터에. 그런데 그 여성분이 나와서 담배를 피고 계시더래요. 그 매력적인 검은색 드레스에 진짜로 딱 이쁜 그 여성분이. 그러면서 서로 알아봤대요. 그러면서 오빠 안녕 하고 막 인사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본인도 가갖고 아유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그때 연락처라도 내가 받아둘 걸. 그때 술 얻어먹어서 정말 미안해요. 오늘은 내가 술 한잔 살게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진짜요? 고마워요 하면서 들어가서 놀았답니다. 본인이 맥주값 좀 계산해주고
뭐 그렇게 나왔대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 출근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들한테 영웅담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바람을 피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아직은 조금 먹어주는 얼굴인가 봅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직원들이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실은 내가 야근을 하다가 밑에 클럽 있는 걸 몰랐는데 클럽에 진짜 이쁜 아가씨가 날 먼저 오라고 해서 본인이 술을 한번 사줘서 어저께는 내가 인사하고 내가 술을 사줬다 막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사장님은 그 자리에 없었고 옆에 다른 이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사님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시더래요. 어디 가서 뭘 놀았다고?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3층 클럽이요. 거기가 클럽 있었어요. 그거 일반 술집이 아니고 그거 클럽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사님이 술값 얼마 냈냐 너?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마 냈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안 비쌌어요. 10만 원 안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이사님이 글더래요. 너 그 뭐 핸드폰 켜갖고 한번 봐봐. 너 거기서 카드 끄신 거 맞아? 글더래요. 카드 결제했죠. 핸드폰 한번 봐봐. 글더래요. 그래서 핸드폰을 열어서 이렇게 봤는데 어제 저녁에 본인이 결제한 내역이 없더래요. 뭐지? 결제한 내역이 없는데요? 뭐지? 나 분명히 결제했는데? 결제됐다고 문자까지 받았는데? 하고 문자까지 확인해보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사님이 에이 병나 너 졸았지?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안 잤어요. 뭘 자 자기는. 그러니까는 아들 일로 와봐. 글더니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리고 3층을 눌렀어요. 3층이 안 눌리더래요. 버튼이 안 눌리더래요. 3층이. 안 눌리지? 3층 안 눌려. 근데 뭔 3층을 가. 그래서 똘비 얘기했대요. 내가 누른 적이 없고요. 3층에서 문이 열렸다니까요. 누가 내려가려고. 그러니까는 나 이 답답한 친구 진짜. 그러면서 4층을 누르더래요. 4층 문이 열렸대요. 4층은 비어 있었어요. 아예 한 층이 통째로. 내려서 우리 그 비상계단 있잖아요. 그걸로 또박또박 걸어가지고 한 층을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3층이 나오죠. 3층 문을 열었대요. 그러니까는 그 시커먼 큰 문 하나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2번 연속으로 봤던 클럽 입구. 여기 맞다고. 여기 장사한다고. 그러니까는 나 그러면서 그 문을 열더래요. 근데 문이 그냥 열리더랍니다. 안을 보는데 불이 다 꺼져 있어갖고 깜깜했대요. 여기가 장사를 한다고? 지금 낮이니까 장사 안 하죠. 그러니까는 들어가서 봐보라고. 그래갖고 들어가서 봤대요.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물건 집기가 막 어지럽혀져 있고 한쪽에 막 산처럼 쌓여 있고 그리고 뭔가 막 탄내도 좀 나고 그러더래요. 원래 이사님 이거 뭐대요? 그러니까는 야 네가 꿈꾼 게 아니면 이게 말이 되냐고. 나 궁금해가지고 나 여기 층마다 다 돌아다녀봤거든. 여기 2층 4층 다 비어있대요. 그리고 3층은 지금 이 지경이고. 그러면서 똘비를 데리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더니 한쪽 방을 보여주더래요. 이거 보라고요. 불 났었다고. 이게 봤더니 불이 나는 흔적이 있더래요. 이 뒤쪽에 룸 같은 공간 여기가 불이 났었나 보네. 그러니까는 근데 여기서 뭔 클럽 장사를 한다고 그래 너는. 너 졸았냐? 너 왜 그래 인마? 글더래요 이사님이. 그래갖고 이사님 저도 참 이거 느낌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사님이 너 요즘 뭐 과로하냐? 근데 우리 회사가 과로할 만한 업무 강도가 있는 회사는 아닌데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친구야. 그냥 그러고 말았답니다. 너무 기분이 찝찝하더래요. 내가 2번이나 너무 명확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열려서 정말 많은 젊은이들도 있었고 노랫소리도 분명히 기억이 나고 마셨던 맥주의 그 청량감과 시원함 이런 게 다 기억이 나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뭔가 현실하고 막 혼돈되는 그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또 금요일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근을 했죠. 똘비는 딱 일을 하는데 뭔가 느낌이 정말 오묘하게 무서웠대요. 뭔가 좀 무서웠답니다. 3층은 분명히 장사 안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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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클럽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클럽에서 노래 틀었을 때 나는 그 진동음과 그 느낌이 이거 뭔가 소름이 돋더래요. 갑자기 본인이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3층에서 문이 다시 열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계단으로 내려갈까? 계단도 무서운데. 내 나이 지금 40이 넘어갖고 내가 이게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빨리 일 끝내고 가야겠다 일단은. 미치겠다 막 그러고 있는데 뚜닥 뚝 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3층 클럽을 본인이 2번 갔잖아요. 예?
그러면은 클럽 안쪽은 시끄러워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클럽 밖에 담배 피는 곳은 바닥이 대리석 같은 재질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말 이뻤던 그 여성분이 신고 있는 구두 소리가 딱 그렇게 났대요. 뭔가 엇박으로. 뚜각뚝 뚜각뚝 이런 식으로. 그 소리가 바깥에 복도 쪽에서 들리더래요. 와, 앉아있는데 마우스 잡은 손이랑 온몸이 순간적으로 굳더랍니다. 그리고 팔에 닭살이 쫙 돋더래요. 아이씨, 나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었대요. 다행히 공동현관 그쪽은 문이 잠겨 있으니까 삐삐삐삐 누르려나? 비밀번호 모르니까 아씨, 전화해서 뭐 친구라도 오라고 해야 되나? 막 머릿속으로 생각을 돌리는데 갑자기 뚜각뚝 뚜각뚝 소리가 가까워지더랍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공동현관을 통과를 했단 소린데 공동현관은 분명히 잠겨 있거든요, 지금. 발소리가 복도 쪽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더래요. 숨을 못 쉬겠더래요. 아우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 발소리가 조금씩 돌아다니다가 우리 쪽 사무실 앞에 쪽으로 거의 다 왔을 때쯤 똘비가 먼저 그럼 내가 소리를 외치자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소리를 크게 외쳤대요. 그런데 아마 만약에 바깥에서 누군가 뭐 사람이었다면 똘비의 목소리를 듣고 놀랬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 크게 외쳤대요. 본인도 모르게. 누구세요? 하고 크게 외치니까 발자국이 탁 멈추더니 오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가서 문을 열었대요.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시더래요. 보는데 뭐지 싶더래요, 진짜로. 아무리 봐도 귀신이 아니었대요, 이게 여자가. 예,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들어왔어요. 오빠 여기서 일한다며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근데 뭐 어쩐 일로? 그러니까는 가서 맥주 한잔 해요. 그러더래요. 어디 가서 맥주를 한잔 해요? 우리 클럽에 가서 맥주 한잔 해요. 그러더래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미칠 정도로 무서웠대요. 3층은 본인이 분명히 눈으로 확인했어요. 여기 장사 안 해요, 여기는. 3층이요? 3층 클럽을 가자고요? 그러니까는 가서 맥주 한잔 하자고. 예. 오늘은 제가 업무가 좀 많아서요. 다음에 한잔 하시죠. 다음에 제가 한 잔 더 사겠습니다. 하면서 바깥에 엘리베이터 쪽으로 안내를 했대요. 코너를 하나 딱 돌면은 공동현관이 보이는데 공동현관이 잠겨 있더랍니다. 막 진짜 소름이 너무 돋더래요, 진짜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손도 떨리고 다리도 떨리고 달달달달 떨리는 손으로 공동현관 문을 탁 열어주고 엘리베이터를 내려가는 버튼을 탁 눌렀대요. 그 여성분 옆에서 맥주 한잔 하자. 오빠는 몇 살이에요? 막 얘기를 하더래요. 예. 저 다음에 우리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 더 하고 제가 오늘은 진짜로 일이 많아서요. 가시죠. 그러니까는 아쉽다는 듯이 엘리베이터를 타더랍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보이더래요. 이 여자분 머리가 땀에 젖은 게 아니었구나. 빨간색 우리 그 몸 안에 흐르는 피 그걸로 떡이 져 있더래요, 머리가. 그리고 옷이 검은색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피가 좀 오래되면 약간 갈색으로 검붉은색으로 굳지 않습니까? 그게 온 원피스에 뒤덮고 있던 거였어요. 그게 보이더래요.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복도에서도 안 보였는데 그걸 보고 순간 숨을 못 쉴 정도로 굳었답니다, 본인이. 가만히 있으니까는 그 여성분이 손을 이렇게 흔들더래요. 본인도 모르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문이 스르륵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더랍니다. 그리고 3층에 서더래요,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굳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얼마나 있었을까? 소리가 나오면서 방으로 뛰어갔대요, 사무실로. 계단으로도 못 내려가겠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난데 나 미안한데 여기 그 돌비 번화가 거기 뭐 밑에 어디 오락실 맞은편 그 건물 알지? 1층에 그 작은 카페 있고 야 그 건물 5층으로 좀 와주면 안 되냐? 친구야 나 좀 살려줘. 야, 친구가 왜? 나 무서워서 저 오줌 지릴 것 같으니까 좀 와달라고 빌었대요. 막 친구한테 싹싹. 친구가 30분도 안 돼갖고 와줬대요. 뭔 일 있나 해가지고. 친구 붙잡는데 막 친구가 야 너 왜 그냐고 손을 왜 이렇게 떠냐고. 그래가지고 진짜 무서우니까 나가서 얘기하자고. 나가서. 그리고 친구랑 건물 바깥으로 나갔대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다른 술집 한 대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친구한테.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나 귀신 봤다 방금. 그러니까 친구가 글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너. 진짜라고. 근데 친구도 마냥 놀리진 못했대요. 왜냐면 똘비의 그 모습을 봤잖아. 공포에 절은 모습을. 그러니까 친구가 야 근데 진짜 궁금하다 그러더래요. 궁금이고 치고
나는 일단은 나 집에 갈라니까 친구야 너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친구가 아야 잠깐만 그러더니 막 카톡을 하더래요. 단톡방에 올린 거예요. 귀신 잡으러 갈 사람 대모집한다고. 그래가지고 친구가 2명이 더 나왔대요. 그 밤중에. 똘비는 술집에 있기로 하고 똘비 친구 3명이서 그 건물 3층을 간 거예요. 귀신 잡으러 간다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친구들이 돌아왔대요. 얼굴에는 실망감이 가득한 표정으로. 아이 장난하냐고 그러면서 3층에 아무것도 없다고. 3층에 그냥 보니까는 막 집만 쌓아져 있고 그런구만 하면서 그러니까 똘비가 낮에 봤던 그 모습을 보고 온 거예요. 친구들이. 야 그치 거기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냐고 너는. 미칠 거면 곱게 미치라고 친구들이. 그래도 나름 재밌었다고. 똘비야 너 앞으로 술 조금만 먹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날 어영부영 끝났답니다. 예. 근데 똘비 입장에서는 어영부영이 아니었어요.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도 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심장이 멈추질 않더래요. 왜냐하면 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열릴 것 같은 그 공포가 장난이 아니었대요.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직원들 좀 오고 좀 얘기를 했대요. 실은 제가 저번 날에 어제 야근을 하다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를 때는 재밌게 놀았는데 예. 이게 의식을 하니까 보이네요. 모르는 게 약이네요 진짜.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이사님이 야 그러면 이거 대표님한테 우리 좀 얘기를 하고 뭔가 방법을 좀 찾자. 너 지금 야근 못하지 앞으로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 야근 못할 것 같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대표님한테 얘기하자. 대표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대표님이 그러면 사람이 한 명 구해질 때까지 2인 1조로 저녁에 일을 해라. 알았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왜냐 똘비 말고 다른 사람들도 혼자 남기가 이제 조금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이 무조건 2인 1조로 있어라. 그래서 2명이 있었답니다. 2명이 있었는데 괜찮았대요. 나름 노랫소리가 들리고 이런 것도 없었고 괜찮았는데 이제 야근을 하는데요. 이사님하고 둘이 있었대요. 이사님은 옆에서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었고 똘비는 이제 메일 좀 주고받을 거 확인하고 엑셀 작업 좀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둘이 동시에 얼굴을 쳐다봤대요. 쿵쾅 쿵쾅 쿵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클럽 소리가. 그래서 둘이 동시에 쳐다봤대요. 이사님하고. 그리고 이사님도 핸드폰을 갑자기 딱 끄더니 주머니에 막 넣더래요. 야 컴퓨터 꺼. 야 불 꺼. 나가자 막 그러더래요. 이사님도 본능적으로 느낀 거예요. 저 새끼가 본 거 진짜 뭐가 있긴 있나 보구나 그거를. 똘비도 완전히 굳어가지고 불만 끄고 컴퓨터 그냥 전원 눌러서 꺼버리고 나가자고. 그래서 둘이서 막 나갔대요. 예.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데 이사님도 머뭇거리고 있더래요. 야 3층에서 지가 열렸다고 했지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나 엘리베이터 못 타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사님이 야 계단으로 가자. 계단으로. 둘이서 이제 계단을 막 내려갔대요. 5층에서 4층 내려갔는데 음악 소리가 커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이사님도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더래요. 3층을 딱 내려갔는데 진짜로 클럽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리더래요. 이사님이 거의 반 점프를 해가지고 막 내려가더래요. 똘비도 막 미친듯이 따라 내려갔대요. 지하 1층까지. 지하 1층 내려가지고 둘이서 거의 다리가 풀렸대요. 얼마나 세게 내려왔는지. 한쪽에 담배를 피면서 이사님 진짜죠? 3층 영업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사님이 야 이거는 내가 너랑 나랑 지금 둘이 미친 거냐 뭐냐 이거. 야 나 이거 나도 야근 못하겠다. 그러더래요. 예. 3층을 그래서 지금 혹시 영업을 하나 누가 노래를 틀었나 확인해볼 엄두조차 나지도 않고 둘이서 차 타고 드리프트 하듯이 건물 밖을 빠져나갔대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장님 이래저래 해갖고 여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건물주랑 얘기를 했대요. 건물주랑 얘기를 좀 하니까 미안한데 4층하고 2층이 다 비어있는 이유가 같은 이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5층에는 건물주 사무실이 좀 크게 있고 사실상 니네밖에 안 쓴다고. 나 이 건물 경매로 받았대요. 건물을. 나도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이게 공실이 이렇게 나오면 무슨 수로 버텨. 은행 이자를 무슨 수로 찍냐고요. 미칠 것 같다. 그때서 얘기를 하더래요. 건물주가. 그러니까 사장님도 이거 그래서 건물주하고 최종 협의를 했는데 무당불로 구술 한번 하기로 했다고.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무당이 왔답니다. 며칠 있다가. 무당이 지하 1층 그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차 못 들어오게 해놨으니까 차가 아무것도 없는 지하 주차장에서 구판을 벌였대요. 거기서. 크게 벌였답니다. 굿을 그렇게 버리고 거기에서 똘비가 최근래에는 가장 지금 크게 어떻게 보면 귀신하고 얽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똘비가 거기 무릎을 꿇고 막 싹싹싹 빌면서 우리 막 그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무당은 뒤에서 막 춤추고 있고 별짓을 다 했대요. 그렇게. 그리고 무당이 얘기를 했대요. 이제 괜찮다고. 이제 내가 떼어낼 거 다 떼어냈고 성불시키고 성불시켰으니까 너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고맙다고. 그리고 또 2인 1조로 야근을 했대요. 이번 이사님 말고 다른 분하고. 그런데 진짜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느낌도 그 전에 느꼈던 이상한 쎄한 느낌도 없고 너무 좋았대요. 구술하니까 뭔가 심적으로 안정감을 찾아서 그런 걸까 했는데 내 타임 말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당직을 설 때도 보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대요. 그렇게 석 달 정도가 흘렀답니다. 이제 혼자 있기는 무서워서 못 있고 둘이서 있기에는 전혀 이제 두려움 같은 건 없었대요. 전혀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당직을 쓰고 맥주 한 잔 걸치고 집에 들어가서 잔 거예요. 금요일 날. 푹 자는데 갑자기 옆에서 막 누가 흔들더래요. 집에서 자는데. 술 좀 먹었으니까 누구냐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 처음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니까 애기는 아니잖아요. 아직 해도 안 뜬 시간이었는데 아들이 막 흔들더래요. 본인을. 그래가지고 아들 왜 그래? 왜? 막 그러니까 막 아들이 얼굴이 눈물로 범벅돼 있더래요. 아빠 좀 일어나봐요. 막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고 무슨 일이야. 그런데 애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팔 한쪽도 이렇게 우리가 다치면은 잘 못 쓰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팔 한쪽도 부여잡고 아빠 너무 무서워요. 아빠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그러고 있더래요. 엄마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요밤중에. 그러니까 막 거실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래요. 거실 쪽을 나가봤더니 집에 강아지란 마리 키웠대요. 엄마가 강아지를 발로 차려고 쫓아다니고 있더래요. 그 오밤중에. 엄마야, 예? 근데 강아지가 네 발로 뛰는 게 아니고 세 발로 뛰고 있더래요. 다리 하나도 다쳤는가. 그걸 보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래요. 자다 말고. 막 가갖고 마누라를 잡았대요. 뭐한 짓이야? 하고 팍 잡으니까 마누라가 딱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오빠 왜 이제 왔어? 그러더래요. 마누라가. 그걸 보는데 진짜 무서웠대요. 이 억양이 그 3층 클럽에 있던 그 여자 억양이었대요. 다리가 진짜 달달달달 떨리는데 맥주 한잔 하자 오빠 찾으러 얼마나 돌아다녔는데 그러더래요. 아들은 방에서 시야에 들어오는데 아들이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울고 있더래요. 소리 안 새나가게 하려고. 순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정은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와이프를 밀쳤대요. 온 힘을 다해서 소파 쪽으로. 딱 밀치니까 붕 떠가지고 소파 쪽으로 콱 처박히더래요. 와이프가. 가가지고 와이프 그 다리로 팔 하나를 딱 눌러놓은 상태에서 아들! 아빠 거 핸드폰 가져와! 라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타다다다닥 뛰어가지고 핸드폰을 갖다 주더래요. 시계를 봤대요. 그제서야 핸드폰 시계를. 4시 반 정도 되는 시간이었대요. 그 시간에 전화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친구를 부를까 했는데 이 시간에 전화 받을 놈은 없고 아버지라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대요. 아버지 집이 본인 집에서 차 타고 3분 거리에 있었거든요. 전화를 막 하니까 아버지가 여보세요 하고 받으시더래요. 아버지 집으로 좀 빨리 와주셔요. 아버지 이거 뭔가 일이 좀 나긴 난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왜 그래? 아버지 일단 빨리 와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알았어 하고 끊으시더래요.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진짜로 오시더래요. 집 비밀번호도 아니까 뚜뚜뚜뚜해서 들어오시더래요. 엄마랑. 집 꼴을 보니까 이게 뭔 꼴인가 싶은 거예요. 부모님도. 니네 부부싸움 했냐고. 아니다고. 어머니 아버지 얘 좀 잡으라고. 막 팔다리 잡고 하는데 여자가 막 마누라가 막 악을 쓰더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미치겠다. 이거를. 경찰을 불러요. 누굴 불러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와이프 뺨을 엄청 세게 몇 대 때리시더래요. 정신 차려 하면서 몇 대를 막 세게 때리니까는 갑자기 부들부들 떨더니 축 늘어지더래요. 와이프가. 휴 다행이다. 소파에 일단 뉘어놓고 아기가 그때서야 걱정되더래요. 이 모습을 본 아이가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했대요. 진짜. 그래서 엄마 저기 아들 좀 데리고 방에 좀 있어줘. 그러니까 그때서야 엄마가 아들 이렇게 안고 방으로 들어가고 아빠랑 앉아서 도란도란 좀 얘기를 하는데 동이 터오더랍니다. 이제 해가 쫙 뜨고 날이 밝아졌고 그때서야 엄마가 전화를 하더래. 어딘가에. 네. 어디다 전화를 했냐. 연세가 있으신 분이고 하니까는 막 물어물어 해가지고 그래도 동네에서 방귀 좀 낀다는 점쟁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돈을 얼마든지 줄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얘기를 해가지고 예. 아침 10시경에 무당분이 집으로 오셨대요. 근데 꽤나 좀 돈을 주기로 한 걸로 기억을 한답니다. 본인이. 무당분이 오셔가지고
그때까지 와이프는 자고 있었대요. 눈을 못 뜨고 있었대요. 여길저길 막 둘러보는데 안방 그 드레스룸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딱 보는데 무당이 찾기 전에 똘비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었대요. 드레스룸이면 옷이 걸려 있거든요, 보통. 저기 드레스룸 제일 왼쪽 모퉁이 하단에 똘똘똘똘 말려진 뭔가가 쳐 박혀 있는 게 보이더래요. 가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냈대요. 그랬더니만 3층에서 봤던 그 여자하고 똑같은 옷은 아닌데 원피스였대요. 근데 이것도 뭔가 피떡이 돼 있는 원피스가 하나 나오더래요. 보는데 구역질이 나오더래요, 순간. 예. 그걸 옆에다 던지고 막 구역질이 나와갖고 막 헛구역질 하고 있는데 무당이 그걸 보더니 아이고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무당이 일단 그걸 챙겨서 나갔답니다. 그리고 오후 한 3시가 넘어서 와이프가 정신을 차렸대요. 근데 아무것도 기억 못 하더랍니다, 와이프는. 그래갖고 빡이 쳐가지고 이제 사장님한테 전화하고 이제 막 난리를 피운 거예요. 미치겠다. 이거 뭐냐? 나 무당 불러갖고 그때 거기서 구술했으면은 해결이 됐어야지.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게 뭐냐고. 무당이 우리 집에 방문했던 무당이 얘기를 해줬대요. 네 말이 맞다면 건물에 있던 귀신이 니네 집으로 들어왔다고. 너 따라서. 그러니까 건물에는 귀신이 안 나오는 거라고. 너 따라서 집에 왔구만. 니네 집에서 눌러 앉아서 네 마누라 행세하려고 했구만. 그러더래요. 어찌됐건 이 무당분이 처리를 해주신다고. 근데 나 혼자선 처리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돈을 좀 많이 요구를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안 줄 수가 없었대요. 그걸 다 겪으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주게 된대요. 그 점쟁이한테 이제 막 돈을 지불을 하고 애기는 애기대로 일단 아버지 어머님 집에다 보내놓고 나름 이렇게 교통정리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 본인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 건물 맞은편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건물주를 대표님이 만나게 된 거예요.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표님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똘비한테 얘기를 해줬대요. 3층에서 불이 났대요. 거기까진 팩트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 동네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뭔가 알 수 없는 진실 같은 게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여성분이 쉽게 말해서 그 안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여성이니까는 조금 그쪽의 폭력을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순수한 폭력 사태가 발생을 했었대요. 네. 순수한 폭력 사태로다가 머리가 깨지고 온몸에 피칠갑을 했었대요. 근데 이렇게 폭을 한 당사자가 이 클럽 운영을 하는 사람의 동생이었답니다. 남자. 근데 이 머리를 맞고 온몸에 피칠갑을 해서 여성분이 쓰러졌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질렀다. 그래서 그 여성분은 일단은 온몸이 탄 채로 발견이 됐는데 이게 모르겠다. 자기도 이제 건물주가 맞은편 건물주가 그러더래요. 그래도 그렇게 외상이 있으면은 알 수 있지 않나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 화재로 끝났다고. 그 클럽 사장이 돈도 많고 조금 깡패 그쪽도 연줄이 많이 다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는 내가 대충 전에 들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은 2층하고 4층은 왜 비어 있는 거냐고. 그렇게 남자들만 꼬신답니다. 그 3층 귀신이. 홀려가지고 3층에서 못 살았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건물이 경매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 건물주가 받은 거고 아이고 그 건물은 거의 누가 입주 못 한다고 3층 누가 와서 싹 치워야 되는데 글쎄 저 어떻게 답이 나올라나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똘비네 사무실은 5층에서 나왔어요. 건물주가 뭐 계약기간에 남아있던 말든 다 줬대요. 그냥 보증금이랑 돌려줬답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그쪽을 딱 가봤는데 건물 전체가 풀 리모델링이 돼 있더래요. 풀 리모델링 딱 돼 있고 3층 쪽도 봤더니 이렇게 간판 이렇게 달려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3층에 그 오락시설이 들어가 있었대요. 가봤답니다. 똘비가. 갔는데 친구들하고 알바가 어서오세요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뭐 놀고 나가면서 알바한테 그냥 쓱 던져봤대요. 예. 아우 여기는 뭐 귀신 나오고 뭐 그런 거 없죠? 이렇게 그냥 미친놈처럼 던졌대요 그냥. 그러니까 알바가 어깨를 으쓱 하더래요. 그런 게 어딨어요 글더래요. 그리고 이제 쓱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놀고 뭐 하는데 전에 여기에서 일할 때 바깥에 나가서 그 맥주 한잔 친구랑 했다는 그 호프집은 여전히 운영을 했대요. 그래서 그 호프집에서 또 친구들하고 술 마시는데 호프집 사장이 오랜만에 봐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무당분을 3분인가 모셔가지고 거기서 여러 번 구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예. 그러고 나서 풀 리모델링을 했다. 그 안에 있는 건물 짓기 다 빼내고 막 때려 부시고 장난 아니었다고.
그렇게 해갖고 지금 멀쩡해진 거라고, 저 건물이. 그래서 이게 뭐 지역이나 장소를 말하면 좀 굴고, 제가 돌비님께는 어딘지 그쯤은 말씀드릴 수 있죠, 제가. 항상 저만 들어서 아쉽긴 하네요. 저만 들어서 아쉽긴 한데,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해주신 내용 자체가 굉장히 너무나 또 섬뜩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항상 뭐 무당분들이 와서 굿하고 뭐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때도 네. 무당불로 지하주차장에서 했다고 했는데, 음. 거꾸로 따라 붙어갖고 집으로 갔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겠죠. 그쵸. 돌비 그분도. 예. 네. 그래서 훨씬 더 무서웠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오늘 이야기도 너무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네꼬마님은 뭐 현실 공포며 이런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입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분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사랑을 주고 계시지만 더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